네, 반갑습니다. 수학의 송명환 선생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자료가 아마 나올 테고요. 일단 한영 외고 같은 경우에 그냥 수학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들처럼 뭐 빡빡하게 나오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 약간 희망 고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료 지금 아마 나눠질 거예요.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한영외고 내신 수학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키워드 우리 학교는 이거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학교예요. 내신 스타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 50분이에요. 문제 보시면 객관식이 20문제, 단답형이 5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객관식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되면 단답형 문제 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겪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엔 뭐 속된 말로 안 되면 찍기라도 가능한데 단답형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객관식 쉬운 문제 우선적으로 좀 풀고 그다음에 객관식 어려운 문제, 좀 계산이 많거나 분석해야 되는 문제는 일단 좀 빼두고 그 다음에 단답형 넘어가서 단답형 쉬운 문제 5개 중에 4개는 쉬워요. 4문제 풀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남은 거 비교, 남은 시간 비교 이런 식으로 핸들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20문제 중에 한 18문항 정도는 그냥 널리 알려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1, 2, 3, 4번 쪽에 보면 이제 약간 웜업식으로 학생들한테 풀게 하는 것들, 너무 긴장하지 마, 풀 수 있어 라는 것들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 끝에 2개 정도는 학교 선생님들의 약간 야심찬 작품들이죠. 그래서 어디선가 좀 힘든 문제 들고 왔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좀 이렇게 튜닝을 해서 내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 변별력을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18문항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대표 유형 학습이 중요해요.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네 하고 머릿속에 들어와야 풀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야 마지막 문제까지 갈 시간을 얻게 되고 나머지 2문항 정도가 이제 약간 변별력을 가져요. 이 고난도 문제들인데 이게 결국은 모의고사에서 좀 심한 문제 약간 튜닝해서 내시던가 아니면 어디선가에서 들고 오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연도별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까칠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2020년 문제 같은 경우에 매우 쉬웠는데 21년, 22년 문제들은 차츰차츰 좀 더 까칠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이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도 학습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단답형 같은 경우에도 4문제는 매우 쉬워요. 이거는 쉽습니다. 쉬움 난이도. 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뭐 중간에서 중상 정도? 완전 최고난도 문제라기보다는 애매한 난이도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을 따려면 사실은 변별력이 있는 문항은 딱 3문항이에요. 요 2개, 하나, 3개. 그래서 나머지 22문제를 빠르게 거의 뭐 한 25분?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 3개 각각 한 5분 가까이씩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사실 뭐 특수한 문제 이런 거 지금 얘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학교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내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잡고 지금 보시면 뭐 서술형 문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동점자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동점자를 없애기 위해서 뭐 선생님이 쓰는 전략은 문제가 보면 뭐 0점 몇 단위로 돼 있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는 뭐 3점 초반대, 제일 어려운 문제는 5점 초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쑥날쑥해서 변별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세 문제 정도가 변별력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세 문제를 다 틀렸을 경우에 동점자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 세 문제 중에 뭐 하나는 맞추고 뭐 두 개는 틀렸다 이러면 오히려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세 개를 딱 다 틀리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딱 비슷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벗어나서 올라가야 아마 이제 내신 관리하기, 등급 관리하기가 좀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비를 할 때는 만점 또는 하나 정도 틀리는 걸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성적 어떻게 올릴까예요. 이제 학교 파악은 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3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서술형 문제 없으니까 뭐 깐깐하게 막 정석처럼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답을 빨리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해봐야죠. 사실은 학원 보냈을 때 학원 쌤들이 이 친구 공부 잘해요. 수학 너무 똑똑해요. 수학적인 두뇌가 있어요 하는데 학교 시험 성적을 받아보면 형편없이 받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는 괜찮아요. 수학적 머리는 괜찮은데 타임 어택에 약한 거예요. 시간 관리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약하고 센 문제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너 좀 이따 보자고 넘겨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용가리 통뼈죠. 요런 봐라? 이러면서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칭찬해야 돼요.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전의식을 가지고 요놈 봐라 하는 거는 정말로 칭찬해야 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너 좀 이따 보자. 이러고 딴 거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약해요. 그런 게 어마무시하게 잘 됐으면은 외고가 아니라 과고나 영재고를 갔겠죠. 당연히 재능의 영역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성실함은 또 갖추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성실함은 학생들 기준이에요. 부모님들 기준에는 성실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학교 자체가 과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실한데 문제는 전 과목 두루두루 성실하고 학교에서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과목만 죽어라고 팔 수는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트레이닝 받고 이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뭐 수학3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개념 학습을 하면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예요. 어떤 걸 할 거냐?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오게 되면 9시 반부터 학교 시험 기출 그대로 풉니다. 그대로 풀 거예요. 역대 학교 기출들 그대로 풉니다. 시간도 똑같이 주고 실제 학교 시험과 비슷한 상황 줘서 풀게 할 거예요. 50분 딱 줘서 풉니다. 답안지 써서 내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각자 약간 시나리오가 쓰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최상위권 친구다라고 하면 나는 만점을 목표로 뭔가 문제를 열심히 풀었을 것이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된다면 최고 어려운 문제 한 2개 빼고 나머지는 열심히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또 매끄럽지 않은 부분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나자마자 여기에 대한 풀이할 거예요. 풀이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한 문제 하나하나당에 대한 풀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 이 문제 안 풀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죠?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도 알려줘야죠. 이 시험지에서는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엮여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라는 것들. 예를 들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딱 대입해서 바로 답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뒤에 무식한 계산 문제가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밸런스를 맞춰주시거든요, 보통.
그럼 이걸 각계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앞쪽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날로 먹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뒤에 분명히 계산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단답형 같은 거에 계산 문제가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느긋하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실제 학교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라는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외고를 상대로 영어 쓰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네, 거울 테스트를 볼 거예요. 학교 시험이랑 동등한 난이도에 동등한 값어치를 지닌 문제를 동등한 번호에다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학교 거 풀었잖아요. 그러면 아쉬움들이 좀 있을 거예요. 풀이는 들었어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똑같이 한번 실행해 봅니다. 뭐 단순히 숫자만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동등한 값어치를 지닌 문제를 넣고 시간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하게 배열을 해놨어요. 없으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고 났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게 느껴지면 내가 그래도 이제 컨트롤 조금은 그래도 뭐 작년에 만약에 시험 봤는데 내가 이런 설명을 듣고 봤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수업 시간 자체는 이렇게 끝이 나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사실 중요해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는 학생이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보내드릴 거는 그 시험지를 본 학생들의 분포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당연히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성적에 대한 것들 이거 분석해 드려야 돼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뭐 간략한 이제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쭈쭈쭉 놓고 보면은 뒤에 페이지로 보면 뭐 한 5페이지 펼쳐 보시면 뭐 실제 제가 썼던 양식 중에 하나인데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학교 시험지에 대한 단원들, 어떤 단원이 몇 번에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의 난이도에 대해서 세팅을 해놓고 우리 친구가 이걸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적어뒀어요. 그래서 이 틀린 것들을 보게 되시면 그러네, 우리 애가 요런 거에 조금 약하구나 하면 약한 유형들이 분석이 될 겁니다. 분석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숙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숙제는 철저하게 이 시험을 베이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보고 나면 제가 이걸 분석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가 가장 부족한 파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쪽 관련 자료들이 나갈 거예요. 만약에 약점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잘 풀었어,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 모의고사 심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보완 자료들, 그런 것들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드릴 것이고, 만약에 특정 단원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 단원들 다 약점을 커버하는 것들. 그래서 자료는 개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그냥 메일이든 카톡이든 뭐 원하는 걸로 발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거 공부하고 혹시라도 질문 있다 그럼 카톡으로 질문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피드백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우리가 또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세트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출이 또 너무 옛날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몇 번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실전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아까 점점 까탈스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으시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해는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것만 전부 다 거울로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학교에 딱 갔을 때 더 어렵게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뒤로는 이제 각종 상황을 상정한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력이 좀 더 어려워진 시험지라든지 아니면 계산량이 좀 더 많아진 시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마를 정해가지고 계속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키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좀 더 어렵게 내시거나 아니면 좀 더 계산량을 많게 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푸는 연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사실은 성적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한영외고 수학 좋은 점도 있어요. 난이도가 엄청 세진 않기 때문에 뭐 수학에 자신 없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닝 잘 받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교기도 해요. 반대로 조금 그래도 한다고 까불까불 거리다가는 실수 한두 문제를 하게 되면 등급이 막 미친 듯이 내려가는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친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치고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누적된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사실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교과 구성표예요. 컬러로 뽑았으면 더 이뻤을 텐데. 예, 같은 색깔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다항식하고 방부등식, 요번에 중간고사 내용이죠. 이쪽이 뒤로 가게 되면 수학 2의 미분법, 적분법 또는 수학 1의 수열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만약에 다항식이나 방부등식에 좀 약했다라고 하면은 2학년 때 수원의 수열이라든지 수2의 미분법, 적분법 배울 때 트러블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스스로 조금만 복습시키면 금방 또 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버하시라는 의미로 드렸어요. 그래서 수학 하 같은 경우에 이제 함수 이렇게 되면 이해 파트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다음 연도 중간고사인 수학 1의 지수로그 삼각함수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뭐 고등학교 때는 함수를 포기하게 되면 뒤에 다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 특성상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하실 텐데, 이제 수학하에서 순열과 조합에 힘든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은 확통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복습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러지? 학교 특성상 어렵진 않은데 말이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나 이렇게 문제들 보면은 계산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 시츄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분석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그죠? 네.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학부모님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저희 때는 그냥 공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올레길 하나 있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뭐 한라산 등반이다 이러면 코스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다 보여 확 트여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올라가면 옆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되게 싫어요. 라떼는 말이지, 이거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보고 또 보고 복습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길이 그냥 산 있으면 길 하나예요.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요새 CR도 안 먹히는 이유가 요즘은 등산 코스가 한 30까지 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경사는 있어도 바로 올려 보내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 파트는 너무 약해요. 둘레길로 가야 돼요. 우회 전략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올레길 둘레길 얘기를 했으니까 또 마무리 지어 드려야죠. 예. 다항식하고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구몬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지나고 나면 안 나오냐?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다른 문제 풀 때 그냥 백그라운드예요. 기본 지식으로 깔리기 때문에 만약에 다항식하고 방부등식이 약하면 뒤에 나오는, 지금 이제 프린트로 보면 약간 연하게 색칠된 것들 할 때 계산 속도라든지 정확성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의 틀을 잡는, 계산의 틀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기말고사 때 보게 되는데 여기 도형의 방정식 사실 도형 싫어할 확률이 좀 높아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다행인 거는 뒤로 넘어가면 이 도형이 영향을 받는 게 수원 쪽에 잠깐 나와요. 삼각함수 쪽에 잠깐 나오고 그 뒤는 기하 쪽으로 가니까 이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도형 너무 싫어요라고 하면 기말고사 때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 유형 죽어라고 외워서 살짝 잘 넘어가도 됩니다. 우회 전략이에요. 재능이 그쪽에 좀 덜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유형 학습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살짝 잘 비껴가고 수원 때 삼각함수 때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는 또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중학교 때 도형 상식이랑 도형의 방정식이 뭐 살짝 1, 20%씩 섞이고 그다음에 삼각함수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만 편식시키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회 전략을 펼치시면 됩니다. 집합과 명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자적인 단원이에요. 내신만 잘 버티면 그 뒤부터는 그냥 용어가 어떤 말인지 정도만 알면 크게 뭐 부담 없습니다. 함수는 제가 사실 완전 이과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안 해요. 별표 셋 밑줄 짝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함수는 예외예요. 여기 정말 중요해요. 고등학교 수학의 그냥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때 함수 쪽을 어떻게 성취하느냐는 그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2년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 함수는 정말 과잉 투자하셔도 부족한 게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수원 수투까지는 그냥 문이과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과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수능 보면 가장 최고의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는 수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과처럼 공부를 해야 승부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슬픈 얘기긴 한데 사실은 그냥 제가 이과, 수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문과 시험지, 이과 시험지 따로 있어서 영역이 같아도 문과는 좀 쉽게 나오고 이과는 어렵게 나왔는데 이젠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위기이자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학 1, 2 공부할 때는 그냥 내가 이과라 생각하고 공부하자고 빨리 마음을 먹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너무 우회 전략하고 너무 피해가고 라이트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순열과 조합은 여기를 풀려보면 학생들이 풀이가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그냥 무식하게 세는 타입 있어요. 네, 따다다닥 세는 타입. 이게 근데 뭐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세야 돼요. 그래서 세는 연습도 하긴 해야 되는데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세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OX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알고리즘을 택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문제를 그런 걸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타입은 그냥 공식 대입형이 있어요.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학교든 학원이든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유형 이렇게 풀지 라고 따다다닥 푸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내신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한 문제는 반드시 틀려요. 꼬아놓은 문제는 틀립니다. 그럼 수능은 어떻게 하나요? 요 파트가 수능에서는 3점짜리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서 뭐 어느 길을 택하든 괜찮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유형이에요. 이과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고에서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이 독자적 마인드의 특징은 일반적인 문제를 좀 흘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좀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반대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남들 다 틀렸을 때 혼자 맞추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돌발 변수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올드스쿨하고 뉴스쿨 갈려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자이스토리, 뭐 마더텅 이런 것들 보면은 역대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쭉쭉쭉 다 나오는데 학교 내신에는 당연히 그런 문제 나옵니다. 근데 최근 수능에서는 이제 교과 과정 개편되면서 이쪽 파트가 완전히 재구성됐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옛날 스타일 문제도 당연히 풀려야 되고 새로운 스타일 문제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났을 때 결과를 봤을 때 옛날 스타일 문제를 좀 틀렸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능 때는 안 나옵니다. 그 유형. 대신에 새로운 스타일 문제, 분석형 문제에 적응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애가 어떤 쪽에서 틀렸는지는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열 같은 경우도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는 소위 말하는 정석이에요. 말 그대로. 따박따박씩 써서 구하자.
물론 어떤 선생님도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사실 수열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그런 문제가 판을 쳐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식형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케이스 쪽에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단 말이지 하면 그래? 그러면 상황이 두 개로 바뀌네? 각각의 또 상황이 막 생겨요. 하다 보면 이때는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타고 물고 가니까 너무 귀찮아요. 사실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 가면 이제 순열과 조합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법이 당연히 문과생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변별력, 수능이 변별력을 주는 게 결국은 이런 귀찮음이에요. 따박따박 케이스 쪼개고 각각을 너가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수열 쪽에서도 나오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빨리 극복하는 친구가 점수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형 수학은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트를 나눠놨는데 딴 거 필요 없어요. 구몬학습 플러스 수능 고난도 딱 두 가지예요. 약간 정말 정해진 틀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2 기출 중에 한두 개 빼곤 다 풀 수 있어요. 3점 문제, 4점 초입 무조건 풉니다. 근데 변별력 가진 문제는 딱 두 개예요. 그 두 문제를 풀 건지 말 건지는 우리 친구들의 이제 한 2학년 때쯤 됐을 때 학업 성취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 우리 애가 풀겠다라고 하면 진짜 이과생처럼 공부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습 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안정적인 2등급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게 이 문제 하나를 공부하려고 책을 몇 권을 봐야 돼요. 몇 달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친구면 해야죠. 여력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필요 없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두 문제 빼고는 수능 다 맞출 수 있어요. 수투에 대해서는. 근데 그 두 문제를 공부하려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난이도는 어나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현재까지는 정말 매우 쉽게 나옵니다. 첫 해 같은 경우, 교육과정 바뀌어 첫 해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수능 시험지 뜨면은 푸는데 다 푸는데 5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 쪽 8문제를 푸는데 5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은 잘해야 되지만 계산 속도는 느린 편이에요. 이제 현역인 친구들보다 느려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꼼꼼하게 가르쳐야 되고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을 천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분이면 끝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분쯤 걸리네? 지금도 그렇게까지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학생들이 쉽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공부를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태생의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답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려요. 이게 객관식으로 주어지면 그나마 잘못 구하면 답이 없고 잘 구하면 있기 때문에 좀 덜 불안한데 단답형 문제로 가게 되면 29번, 30번 문제 단답형으로 가게 되면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정답인지.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과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멘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게 1학년 때 수학학 끝에 순열조합 풀 때 반응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중간고사 어떻게 공부할 거냐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때 목표는 안착시키는 거예요. 등급이 꾸준히 나오면서 약간 우상향 곡선. 다만 전교 몇 등이라도 좋아요. 오르면 진짜 칭찬해 주셔야 돼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머리도 비슷해요. 그러면 결과 똑같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막 맨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나 열심히 하는데 안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이벌인 다른 친구도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으면 그냥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 무조건 칭찬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좀 머리가 아픈 학교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는 롤러코스터예요.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다 보니까 멘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요.
표준 편차 뭐 16점 막 이렇게 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리고 1점 때문에 진짜 울고 웃게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1학년 때 얘기해요. 2학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이고야, 이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그냥 나는 수학 공부할 때 이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안 주셔서 그냥 제가 앞으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고, 요약하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힘들고 괴로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분석하고 풀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학부모님은 편하게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 결과 딱 보시고 한눈에 보시고 우리 애가 여기가 좀 약하네? 그럼 뒤에 커멘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완하면 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학생들 학습 상황이 그래도 한눈에 훤히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뒀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현명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